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고대 역사와 신화를 둘러싼 가장 논란이 많고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에 대한 탐구를 시작합니다. 아누나키가 인류를 유전적으로 조작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고대 신화에 대한 상상적 해석입니까? 우리는 수메르 문헌을 깊이 파고들어 제카리아, 시친의 대담한 이론을 논의하고 현대 과학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외계 유전 실험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원에 대해 훨씬 더 크고 더 신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발전된 초기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는 4000년 전 점토판에 인류의 기원에 대한 믿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아누나키는 자신의 세계에 도움이 될 자원을 찾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지구에 온 신들의 그룹이었습니다. 이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즉, 신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태어난 종들입니다. 지혜와 독창성으로 유명한 신 엔키는 여신 니누사그와 함께 지구의 원소로 인간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지 창조에 대한 은유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수메르인들이 과학에 대한 제한된 이해를 통해 해석한 실제 사건을 기억했다면 어떨까요? 고대 우주비행사 이론에 저명한 인물인 제카리아 시친은 정확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책에서 시친은 아누나키가 신성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라 니비루 행성에서 온 고도로 발전된 외계 존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들은 행성의 대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금을 채굴하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힘든 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유전공학에 눈을 돌렸습니다. 시친은 수메르 텍스트를 유전자 조작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설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아누나키가 이미 지구에 살고 있는 초기 인류의 DNA와 자신의 DNA를 결합하여 명령을 이해하고 노동을 수행할 만큼 지능은 있지만 창조자에게 도전할 만큼 발전하지는 않은 현대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시친의 이론은 인류의 기원이 신의 개입이 아니라 외계의 의지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나 운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목적을 위해 설계된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존재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물러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시친이 설명하는 것은 그가 사실이라고 믿었던 고대 텍스트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은 그가 수메르 소판을 읽은 것은 기껏해야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진화된 존재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생각은 설득력 있는 서술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시친의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기 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 조작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메르 문헌에서는 엔키와 니누삭을 점토를 사용하여 인간을 만든 창조자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유전물질 조작에 대한 고대의 비유일 수 있습니까? 현대 과학에서 우리는 생명의 구성 요소인 DNA가 편집되고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이미 동물과 식물, 심지어 인간 DNA에서도 유전공학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진보된 지식을 가진 존재들이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또한 시친이 설명한 대로 유전자 조작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물학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누나키가 그러한 기술을 소유했다면 이는 그들이 고도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상 생명체의 통제와 조작에 깊이 투자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왜 노동을 위한 인간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능, 창의성, 자유의지를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가? 이것이 내러티브가 매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며 우리는 시친 이론의 한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이 노동자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의 영적, 지적 잠재력에 대한 증거는 훨씬 더 큰 것을 시사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철학적 탐구, 예술적 표현, 영적 신념의 증거를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자의 특성이 아니라 우주, 창조 자체와 심오한 연결을 가질 수 있는 종의 특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피닉스 저널과 같은 텍스트가
뒷받침하는 보다 영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 인류는 외계인 조작의 산물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 잠재력을 지닌 신성한 창조물로 묘사됩니다. 피닉스 저널에 따르면 유전자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인류의 진정한 본질인 영혼은 아누나키나 다른 존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영혼은 인간 존재의 가장 신성한 부분이며 우리의 자유의지, 창의성, 신과의 연결의 원천입니다. 인간이 아누나키에 의해 유전적으로 조작되었는지 아니면 그 너머의 신성한 힘에 의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인간 존재 자체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메르 문헌에 대한 시친의 해석을 믿는다면 아누나키는 우리의 육체적 형태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 즉 그들의 의지에 묶인 노동자들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피닉스 저널과 유란시아서는 인류의 운명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비전을 드러냅니다. 피닉스 저널, 특히 여기에서 아마겟돈까지라는 제목의 오권에서는 인류의 육체적 발달에 외계인이 개입했을 수도 있지만 인류의 진정한 목적은 영적 상승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신체적,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성한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누나키가 인간 생물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창조주 및 더 큰 우주 지능과 연결하는 모든 개인 내의 신성한 불꽃인 영을 결코 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위 아누나키에 의한 창조 이후에도 인간이 창조성, 사랑, 자기 실현을 향한 타고난 추진력을 표현하기 시작한 이유를 이해하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누나키는 일꾼을 창조하려고 의도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창조주가 주신 선물인 인간 정신의 힘이었습니다. 피닉스 저널 27권 신성한 신탁에는 인류의 힘의 진실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흐르는 신성한 의식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소유한 더 깊고 영적인 권한에 비해 우리 유전학의 조작이 피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이 단순히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와 정반대입니다. 이는 우리의 창조가 외계 존재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더 높고 신성한 계획에 의해 인도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말하자면 아누나키는 점토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점토에 생명을 불어넣어 인간에게 자유의지, 영적 성장, 우주적 목적을 위한 능력을 선물로 주신 분은 창조주였습니다. 이 비전은 우주에서 인류의 위치에 대해 유란시아서가 가르치는 것과 일치합니다. 포괄적인 우주 역사를 제공하는 유란시아서에서 인류는 천상의 존재가 감독하지만 항상 창조주의 지시를 받는 장대한 진화, 계획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이는 생명 운반자와 같은 다양한 천계 질서가 여러 행성에 생명을 심는데 어떻게 관여하는지 설명하지만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적 깨달음과 신과의 연합입니다. 유란시아서 제36편에는 필멸의 존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는 것은 우주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고 적혀 있으며 인간은 단순한 물리적 존재 그 이상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인류가 외계 노동을 위한 단순한 도구라는 비전과 극명한 대조를 제공합니다. 유란시아서는 천상의 존재들이 생명을 인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영적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더 큰 우주 설계, 즉 우리가 일어나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설계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수메르 문헌과 유전자 조작에 대한 언급에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누나키가 어떤 형태로든 유전적 실험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이러한 영적 문헌에 표현된 핵심 진실, 즉 인간이 물리적 기원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나스타샤 시즈, 특히 이권 소리내는 잣나무에서 아나스타샤는 인간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우주의 신성한 공동 창조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 존재 안에 특별한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성한 씨앗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누나키가 인류의 형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창조의 진정한 힘은 모든 개인 안에 있으며 창조주가 생각, 의도, 행동을 통해 현실을 형성하도록 부여한 힘이라는 개념과 공감합니다. 아나스타샤의 가르침은 인류의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종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제도, 두려움, 잘못된 정보, 그리고 우리가 더 작은 존재라는 믿음에 의해 우리 자신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나스타샤와 피닉스 저널이 모두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누나키, 정부, 거짓,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와 풍요, 영적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자유롭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주 드라마의 한 부분으로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누나키가 인간 DNA를 조작하더라도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자유의지와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신성한 존재의 본질에는 결코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현대과학과 고대의 지혜가 교차합니다. 유전자 조작 이론은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오늘날 유전학에서 얻은 증거는 인류가 자연 선택과 적응 과정을 통해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음을 시사합니다. DNA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영장류와 공통 조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 유전자 코드의 변화는 외부 세력의 갑작스러운 간섭이 아니라 오랜 진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관점은 우리가 육체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영적 진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 DNA의 복잡성, 지능, 사랑과 창의성에 대한 능력은 모두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피닉스 저널과 유란시아 서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인류의 진정한 기적은 신성과 연결하고 우주적 잠재력을 깨우고 영적 사명을 완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다음을 기억하세요. 아누나키가 우리의 물리적 창조에서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인류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영적 본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의 한계나 우리의 형태를 형성한 사람들의 의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신성한 존재이며 놀라운 성장, 창의성, 깨달음이 가능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유전자의 산물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